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담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박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강박증은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고, 또는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멈출 수 없거나, 또는 이제 외적으로는 반복적인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점점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반복적 행동들을 계속 하느라고 내가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밖에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그래서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남들은 모르지만 머릿속은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에 발발하거나 아니면 성인기 초기,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병이 되는데, 실제로 이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이나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이제 30대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면서도 치료적 개입이 안 됐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여러 가지 신경증 중에서도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신경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행동적인 관점도 있고, 정신역동, 행동주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도 그 정확한 답을 모른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또 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것보다는 제가 그래도 상담하면서 임상 경험 속에서 가장 이것들이 효과적이더라라는 것들을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면 강박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서는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강박증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강박적 생각과 강박적 행동. 그러니까 강박적 생각들은 어떤 거냐면, 어떤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떠오른다거나,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생각들이 올라와서 이제 괴로운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박적 행동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보상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손 씻기 같은 것들일 거고, 또는 오염물 같은 것들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오염물 같은 것들이 닿는 게 싫어서 무언가를 계속 피해 다닌다든지, 무언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강박적 행동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실에 유리가루가 떨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도는 걸 이제 강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청소기를 밀고 또 밀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걸 이제 강박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내 손에 병균이 묻어가지고 이게 내 몸을 타고 들어와서 병이 생겨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도는 게 강박적 생각이고, 또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손 씻는 게 강박적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원치 않는 생각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적이거나 어떤 폭력적인 것들. 예를 들면은 갑자기 근친상간적인 성적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와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강박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때린다든지, 또는 이제 눈을 깜빡인다든지, 머리를 막 흔든다든지, 뭔가 이제 숫자를 세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의식 같은 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이제 하나의 강박적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꼭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럼 이제 이 치료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강박적인 생각은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야 되고요. 강박적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박적 생각은 올라오더라도 막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고, 강박적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먼저 이제 강박적 생각을 왜 그냥 놔둬야 되냐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강박적 생각을 내가 놔두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내가 막지 않고 놔두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거나, 또는 내가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서 못 헤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의 기반이 강박적 증상을 가지신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인데요. 전문 용어로 사고 행위 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곧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는 더 심한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성당을 갔는데, 또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예쁜 여자를 봤고 거기에 성적인 생각들이 올라왔단 말이죠. 첫 번째는 이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것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하면 그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생각을 더 못하는 거죠. 또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생각만으로도 가늠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더러운 생각 또는 좋지 않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난 책임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생각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제 강박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인지치료에서는 이게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들이 100% 일어나진 않죠. 일상생활에서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성적 충동이라든지 공격성, 폭력성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로 곧바로 이어진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고 융합이 이루어진다거나 또는 생각 자체에 죄의식이 있는 경우에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통제하려는 시도들은 대부분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에 대한 아이러닉 리바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러닉하게도 생각이나 감정들은 안 하려고 하면 더 폭발하고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이나 감정, 특히 이제 불안 감정 같은 거를 내가 안 하려고 하면 그게 통제가 되시나요? 통제가 된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불안장애들이 없겠죠. 공황이나 발표 불안이나 뭐 사회공포나 범불안장애 이런 게 없겠죠. 강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각이 만약에 통제가 된다면 사실 인간이 그렇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불교 철학에서 역시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이 집착하고 사유하고 분별하는 이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려고 하면 더 커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화장실 욕실에 하얀 원숭이 한 마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바로 검정 원숭이, 그리고 하얀 원숭이를 한 마리 더 상상하시고 그 다음에 검정 원숭이 한 마리 더, 총 4마리가 이제 화장실에 욕실에 있는 상상을 하는 거죠. 자, 점점 더 상상을 해보세요. 4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절대 그 화장실에 원숭이를 단 한 마리도 생각하지 마세요. 텅 빈 화장실을 그냥 상상하시고 그 화장실에 원숭이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면은 텅 빈 화장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화장실에 하얀 원숭이하고 검정 원숭이가 온 화장실을 다 채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꼭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아이러닉 리바운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린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놔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최초로 무의식을 얘기한 사람이거든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만들어냈고 우리 인간은 이 무의식에 지배받는 하찮은 동물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무의식이라는 공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도덕적이나 사회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충동들, 억압의 산물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폭력성이라든지 공격성, 성적 충동, 그 다음에 수치심이나 트라우마 또는 비도덕적인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이제 무의식적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눌러놓고 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밀고 올라오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 생기고 그 갈등 때문에 불안이 만들어내고 그 불안에 대한 보상 반응, 중화 반응으로 이제 우리는 강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강박이라는 행동을 일종의 방어 기제, 이 불안에 대한 방어 기제로 설명하면 주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욕구나 감정을 계속 생각이라는 어떤 주지화, 그러니까 논리나 이성적인 걸로 대체시킴으로써 그걸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왔을 때 누군가에 대한 강한 공격성이나 분노 감정이나 성적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 욕구를 마주한다기보다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들을 계속 함으로써 논리나 이성적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것들을 안 보게 하는 방어 기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대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 욕구를 보는 것보다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강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욕구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나 욕구들을.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말하면 강박이라는 것은 정신분석적으로 내 무의식에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충동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육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던 어떤 그 엄마가 1살짜리 아이를 창문 밖에 집어던지는 생각이나 상상을 갑자기 했어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계속 떠올랐고 그걸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계속 그 창밖 바라보면서 내가 아이를 실제로 던진 건 아닌지, 그리고 아이가 다친 데가 없는지 계속 확인하거나, 또는 이제 그런 나의 더러운 생각들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강박적인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녀의 무의식 깊이에는 사실은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지만 너무 싫고 귀찮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이제 무의식적인 충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래도 엄마고 사랑하는 나의 아이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이 충돌 때문에 불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강박적인 생각들이나 행동들이 올라온다면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의식적인 충동이 불안으로 바뀌었고
그게 강박적인 증상으로 나온 거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 불안은 이 무의식적 충동을 내가 수용하고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의식적 충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적 충동이 불안으로 바뀌고 강박적 증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강박적 생각을 내가 수용하는 것은 동시에 이 무의식적인 충동을 수용하는 거랑 되게 같은 효과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강박적 생각을 막으면 막을수록 그 불안이 더 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 강박적 생각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일단 강박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떠오르면은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마치 그냥 지나가는 참새를 바라보듯이 그냥 흘러가게 놔두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건 어떤 거냐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 강박적 생각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했다면 오히려 그것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의외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도망가면은 폭발하지만 오히려 그걸 더 하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지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강박적 생각을 계속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자체가 역시 저항이거든요. 핵심은 저항을 없애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이 강박적 생각을 없앨 수 없고 얘네들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강박 왔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인정 안 해줬는데 내가 지금부터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내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리고 제가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괜찮아, 언젠간 좋아질 거야, 고생했지,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항이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강박적 생각에 대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생각을 해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강박적 행동도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강박적 행동은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이나 사고 말고 이 행위 자체는 하면 할수록 더 증폭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이제 학습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더 행동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실 이 행동이나 예를 들어 손 씻기를 하면서 이 강박적인 사고를 중화시켜주고 불안을 좀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강화거든요. 긍정적 강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주고 때렸으면은 울고불고 난리 나면 사주면은 이제 그 행동 자체가 강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강박적 행동을 했는데 불안이 감소되는 어떤 보상물이 주어진다면 이 행동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적 행동은 최대한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당장 없애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실 바닥에 유리가루가 왠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끊임없이 청소를 하는 어떤 주부가 있다면, 일단은 유리가루가 아이들 몸에 들어가서 온 식구 몸에 들어가서 병균이 퍼져서 결국에 다 죽게 되고 나는 혼자 남고, 이런 이제 강박적인 사고는 그대로 놔두되 그런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 청소기를 미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당장 스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참을 만큼 참아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강박적인 생각이 들고 바로 그 예전에는 청소기를 밀는 어떤 행위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면 조금 지연시켜 보는 거죠. 그걸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강박적 생각이 더 돌게 되고 불안이 더 증폭할 거거든요. 그 생각이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가는 참새를 보듯이 수용한다는 느낌으로 놔둬야 되고, 그걸 좀 견뎌보는 거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이 강박적 행동을 반드시 하면 안 돼, 이러면 또 다른 강박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고요. 나는 언제든지 이 강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참아보는 거라든지 좀 지연시켜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강박적 행동을 하지 않고 그때 올라오는 불안이나 그런 생각들을 흘러가도록 놔두면서 견뎌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파국적인 생각이 들거나 큰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금방 안심이 되진 않겠지만요. 일단 해보시면, 예를 들면 물어봐요. 제가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까지 강박적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음껏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손을 씻지 않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균들이 타고 올라가서 온 집안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 문틈 사이로 병균이 들어가고, 그래서 호흡기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뭐 암을 유발시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 혼자 되고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근데 좀 더 해보시죠. 지금까지 잘 못 멈추는데 왜 멈추시죠?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엔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생활을 못하게 되고 우울에 빠져서 결국에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고 사회생활 못해서 결국 굶어 죽겠죠.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왜 끝났나요? 그러면 굶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뭐 사후세계에 대한 걱정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부분 반응이 어떠냐면 내가 정말 무서워했던 그 강박적인 생각을 피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피식피식 웃기도 해요. 좀 귀찮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인지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강박적인 생각이 대부분 비합리적인 신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병균이 부모님 방으로 옮겨간다는 그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생각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논박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은 시도인데 그게 이제 통할 때는 아주 약한 정도의 강박, 그러니까 스스로 논박해서 합리적인 사고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약한 정도의 그 강박이고요. 우리가 정말 심한 강박은 대부분 알고 있어도 계속 그 생각이 비합리적인 거라는 걸 알고 있어도 계속 생각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적인 관점으로 내 생각을 다 펼쳐놓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논박하고 저항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각 받아들이기, 행동은 통제하기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법적으로는 이런데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럼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불안이 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지 또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욕구나 충동들을 왜 이렇게 억압하게 됐는지 또는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무의식적인 충동과 욕구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강박증에 대해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료법과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강박은 정말 진짜로 힘든 신경증이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